안녕하세요. 현대 MN소프트 연구소의 선행개발실 선홍권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회사 소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고 전자지도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밀지도의 개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왜 정밀지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밀지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산업체 간 협력 관련돼서 현재 유럽의 주요 OEM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OEM과 티어1 지도 회사들이 협력하고 있는 오픈 오토 드라이브 포럼,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포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밀지도, 자율주행 4단계를 위한 정밀지도의 구축의 측면에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 1월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CES에서 발표한 동영상이고요. 엔비디아와 히어가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PX 플랫폼에서 히어의 정밀지도를 활용을 해서 정밀지도를 활용한 고정밀 치기와 자율주행의 기반 기술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밀지도, 고정밀 지도가 과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오픈 오토 드라이브 포럼에서 나온 폭스바겐이 발표한 자료고요. 고정밀 지도는 크게 일반 항법용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전자지도와 다른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컨텐츠 측면에서 첫 번째는 레인 모델의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선별로 데이터가 아까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차선별로 정확한 정밀 지도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정밀 지도가 또한 측위에 사용이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GPS나 DR 센서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이런 쪽에서 인식된 환경들을 고정밀 지도와 비교를 해서 측위를 보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센티미터급의 측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고요. 크게 글로벌하게는 히어가 얘기하고 있는 포지셔닝 랜드마크, 그리고 톰톰이 얘기하고 로드 DNA,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정보나 사고정보, 유거정보, 주차정보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도 차선별 교통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지금 현재 로드 클로저가 제공이 된다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인 클로저 정보까지, 어떤 레인이 막혔는지까지 정확하게 시간 정보들이 취득이 되고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갱신주기인데요. 항법 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한국 같은 경우 1년에 4번, 6번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에이다스 지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정밀 지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지도는 이쪽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시간에 가깝게 적어도 아월리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가 바뀐 이후에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리퀘어먼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의 액추에이터 관련된 이런 센서 부분들, ISO 26262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고정밀 지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센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도의 퀄리티에도 ISO 262 레벨의 어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구축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전문가가 지도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지도를 업데이트 방법,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 국가들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저런 MMS 장비, 고가의 라이다와 GPS INS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이미지와 카메라 이미지 그리고 라이다, 레이저 영상 이미지들을 다 머지를 해서 객체들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DB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비스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대모비스 마북 용소 주변의 도로를 지금 그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라스 데이터와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들을 취득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레인 레벨의 도로를 만들고 도로에 있는 도로 마킹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다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것도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방금 제작한 그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서 정밀 치기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을 가지고 인식한 걸 보여주는 거요. 그 엣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좌하단에서는 그 정밀 지도 상에서 그 카메라와 라이다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매핑이 되는 과정이고, 그 오른쪽 큰 걸 보시면 왼쪽에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차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GPS DR로 측이된 데이터고, 그 오른쪽 지금 이제 보이는 그 진하게 보이는 차는 그 고정밀 지도로 가지고 환경 센서로 인식한 걸로 차로 별로 그 레인 매칭이 된 레인 레벨의 맵 매칭이 된 결과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지도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엔비디아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레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이렇게 그 측위를 보정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레인 레벨로 알려주는 그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 차선으로 갈 수 있는지 오른쪽 차선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레벨의 토폴로지 정보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밀 지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유럽에서 얘기되고 있는 오픈 오토 드라이브 포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포럼이고요. 작년 11월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12월에 첫 회의가 있었고요. 주 대상은 유럽의 OEM들입니다. 그 BMW, 그 다임러, 그리고 볼보 이런 회사들이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얘기되는 거는 뒷장에 나오겠지만 BMW가 이제 그 이런 포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뿐만 아니라 고정밀 지도 그리고 그 클라우드 백엔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그 자율주행의 모든 기술들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ISO 같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을 하는 것들을 일단 거부를 하고 있고요. 산업계의 주요 핵심 멤버들을 모여서 우리가 빠르게 표준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활성화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2번 만났고요. 그 2번 모임은 다 독일의 그 히어 오피스에서 만났고요. 세 번째가 이제 4월 달에 열리는데 그 모임은 톰 네덜란드 본사에서 열립니다. 이 오픈 AD 포럼에서는 크게 3개의 기구가 모여 있는데요. 하나는 NDS라는
거고요. NDS는 내비게이션 데이터 스탠다드 협회입니다. 그리고 ADAS, IS, ADASIS가 있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아직 생기진 않았는데 센서리스라는 협회가 생길 예정인데 이 세 가지 협회에 그 참여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NDS는 그 독일 OEM이 주도해서 내비게이션용 데이터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 3년, 4년 됐습니다. 이미 많은 이제 독일 OEM들은 NDS로 한정해서 그 이제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NDS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 NDS가 아니면 안 된다. NDS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분 업데이트, 인크리멘탈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서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AS, IS, 나다시스는 그 실제로 지금 그 맵 베이스드 ADAS 기능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는 맵 베이스드 ADAS 기능은 전부 그 지도 정보가 ADAS, IS에서 정의한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나가고 있고요. 현재 ADAS는 CAN 통신으로 지도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용 데이터로는 이제 ADAS, IS 버전 3.0에서 다루고 있는데 CAN 통신으로 정보를 다 내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더넷 통신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맷이 완성이 되는 게 올 3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리스는 자동차에서 취득된 모든 환경 데이터를 OEM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도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그것으로부터 지도를 자동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아까 처음에 리콰이먼트 말씀드렸지만 1시간 이내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없이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가 변경된, 갱신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서비스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동차 회사의 센서만으로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합의된 공통된 표준 포맷으로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지도를 업데이트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서리스는 ADAS, IS도 히어라는 이제 지도 회사가 그 제안을 해서 유럽의 어티코에서 이제 주관을 맡아서 표준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요. 센서리스 같은 경우도 히어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자기들이 연구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포맷을 다 내놨고 역시 어티코 주관으로 그 아다시스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TC22에서도 병행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22, SC31, 워킹그룹 5에서 지금 워킹그룹 6에서 지금 이 표준이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소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모든 멤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소의 표준과는 별도로 센서리스 산업계 표준 먼저 만들어서 나가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주요하게 논의되는 것들이 그 고정밀 지도를 센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밀 지도의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표준이 필요하고 이런 규제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그 전달되고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자율주행용 그 ECO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거는 지금 일렉트로비트가 주도해서 컨티넨탈에 얼마 전에 인수된 일렉트로비트가 주도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표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향후 과제는 정밀지도 관점에서 향후 과제는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모든 정밀지도 데이터는 고속도로 레벨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조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수준의 지도는 자율주행 레벨 3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니까 집 앞에서 내 최종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겠다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독일의 사진이고요. 독일에서 운전을 하다 보시면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차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빨리 도로가 업데이트 돼야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몇 대는 지나가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몇 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전문가 차량이 수집해서 만든 것과 같은 수준의 지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안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V2X 기반의 LDM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어쨌든 것들이 단순 1시간 만에 의사결정돼서 집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로드 이제 도로 관리자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VTX를 통해서 변경된 도로 상황을 LDM 같은 형태로 내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VTX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필요한데, 이 도심에서도 도로를 이런 이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좁은 골목길도 굉장히 많고 유럽에도 굉장히 좁은 골목길들이 많은데 과연 저런 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만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냐.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게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센서들이 보행자나 자전거나 이런 거 디텍트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보행자에 대한 인도에 대한 것도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자율주행용 정밀지도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구간에서는 차량의 환경 센서들이 인지할 수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V2V나 V2I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측면에서 V2V와 V2I는 기존의 차량이 갖고 있는 환경 센서나 정밀지도가 갖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직접 지도를 구축하다 보면 과연 저런 부분들 어떻게 풀 거냐, 과연 저기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능은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들 정도의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정한 최종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